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72입니다.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그중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. 큰딸은 지방에서 살고 작은 아들은 회사가 바빠 거의 얼굴을 못 봅니다. 막내 아들만 유일하게 제 근처에 살죠. 저는 젊을 때부터 일만 했습니다.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고 하루 3끼를 공장 도시락으로 때웠죠. 그래도 제 손으로 아이들을 키운 게 자랑스러웠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 후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병원 다니며 살았습니다. 그때까진 외로워도 그래, 애들이 있으니까 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 겨울 막내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. 아버지, 요즘 혼자 사는 게 힘드시죠?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의 끝에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들었습니다. 요양원 알아봤어요. 깨끗하고 좋더라고요.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편하실 거예요.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요양원이라니. 나는 아직 걸을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말도 잘하는데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걸까? 그때 막내는 계산서를 꺼냈습니다. 아버지, 한 달의 관리비, 전기세, 병원비까지 해서 지금 아버지 댁 유지비가 너무 커야 요양원은 월 90만 원이면 되니까 더 낫잖아요.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. 더 낫잖아요.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. 자식이 나를 위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나를 정리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. 요양원에 가면 불편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왜 이미 부서졌습니다. 며칠 후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딸, 내 동생이 나 요양원 보내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. 아버지, 막내가 다 알아본 거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.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이건 가족의 결정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요. 요양원 보내기 프로젝트, 자식들의 계산은 참 치밀했습니다. 제가 가진 퇴직금, 집, 그리고 국민연금, 그 모든 걸 관리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. 아버지, 복잡하니까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요.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. 이제 아버지는 짐이 되었고 정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.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해심이 생긴다 하죠. 하지만 저는 이해보다 배신감이 먼저 왔습니다. 어릴 때는 그 애들이 감기에 걸릴까 밤새 입을 덮어줬는데 이제는 나를 보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. 그날 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. 아내가 쓰던 찻잔, 제가 만들었던 목공의자, 아이들 어릴 적 그리던 그림들. 모든 게 제 인생의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요양원에 들어가며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조용히 꺼냈습니다. 여보, 나 참 잘 살아왔지. 그래도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? 그날따라 눈이 시리도록 맑더군요.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바빠서 나중에 오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.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과 집 문서, 그걸 이미 제 뜻대로 정리해뒀다는 걸요. 작년 여름부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. 그때 담당 사회복지사가 그러더군요. 혹시 아버님 유언장 정리하셨어요? 자녀분들끼리 나중에 다툼 생기지 않게 미리 해두세요.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말했죠.
나는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진 않아요. 그 대신 나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데 쓰이게 해주세요. 그렇게 제 재산 대부분을 독거노인 돌봄재단에 기부했습니다. 제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. 요양원 원장님께 부탁드렸죠.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는 연락하지 말고 그냥 제 물건만 정리해 주세요. 원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. 그런데 신기하죠? 그 뒤로 몸이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. 속이 시원했습니다. 이제는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. 2달쯤 지나 막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아버지, 그 집은 제가 관리하는 걸로 정리했어요. 요양원비는 이제부터 제가. 그럴 필요 없다. 제가 단호히 말했죠. 집은 내 것이 아니야. 이제 다른 누군가의 집이 될 거다. 예, 무슨 말씀이세요? 넌 돈 걱정 말아라. 난 이미 계산 끝냈다. 이번엔 내가 계산한 거야. 막내는 잠시 말을 잃더군요. 며칠 뒤 아이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. 표정은 불안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. 아버지, 왜 그러셨어요? 저희가 잘못했어요.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. 이제야 아버지 찾으러 왔구나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나는 평생 너희 위해 일했지만 이젠 내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려 한다. 그 말을 끝내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요양원 정원을 걷습니다. 그 길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.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웃고 가끔은 서로의 손을 잡아줍니다. 외로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. 며칠 전 원장님이 말했어요. 아버님 덕분에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온 어르신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됐어요.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꽉 차오르더군요. 내가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었구나. 이제 저는 매일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. 자식들은 나를 정리하려 했지만 나는 내 인생을 정리하며 다시 태어났다.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의 조각이었던 사람들.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. 사랑이 식으면 계산이 남지만 용서가 피어나면 자유가 남습니다. 가족이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.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